취업이 보인다 2부의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자, 첫 번째 코너로 취업 정보 알려드림부터 만나보시죠. 네, 취업 정보 알려드림의 신샘입니다. 오늘의 공기업 및 공공기관 채용 소식입니다. 먼저 방송문화진흥회에서는 조사연구와 편성기획, 스포츠 등 총 6개 분야에서 인턴 사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학력과 경력, 나이, 그리고 성별에 제한 없이 누구나 지원이 가능하고요. 모집 기간은 6월 8일 오후 5시까지입니다. 다음으로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는 변호사와 일반행정, 법무 등 총 10개 분야의 신입 및 경력사원을 모집하고 있는데요. 모집 분야별로 자격 조건과 우대사항은 채용 사이트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고요. 모집 기간은 6월 6일 자정까지입니다. 그리고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사무지원과 일자리 지원 심사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학력과 경력에 상관없이 지원이 가능하고 국가기술 자격증과 면허증을 소지한 분이나 경력 단절 여성을 우대하고 있습니다. 모집 기간은 6월 4일 오전 11시까지입니다. 마지막으로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서는 경영기획과 정책사업 기획관리 분야에서 직원을 모집하고 있는데요. 모집 분야별로 자격 조건과 우대사항은 채용 사이트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고요. 모집 기간은 6월 11일 오후 12시까지입니다. 이상으로 취업정보 알려드림의 신샘이었습니다. 네, 업업 스타트업 2부에서는요. 스타트업을 창업하고 또 자신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업체들 만나서 현장감에 살아있는 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자, 2부에서는요. 더 필링 컴퍼니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가치를 만드는 기업 더 필링 컴퍼니의 대표 양준필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혹시 그래서 사명도 네. 일부러 그렇게 지으신 거예요? 네, 맞습니다. 제가 제 이름이 이제 필이 들어가는데 이게 영어로 이제 한자랑 영어로 해석하면 이제 좋은 느낌이라는 것으로 좀 해석이 되고 이래서 저희 사명이나 이런 거를 준수할 준에 네, 맞습니다. 영어로 필링. 네, 근데 이제 저희가 회사 이름을 검색을 하면 뭐 이제 그런 피부과에서 필링하는 이런 게 많이 나와서 이제 제가 좀 다른 곳에 소개할 때는 꼭 필로 F 발음을 좀 유의해서 소개를 드리고 있습니다. 아우, 발음이 좋으시네요. 감사합니다. 자, 어떤 회사인지 저희가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필링 컴퍼니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는 스토리텔링 컨텐츠 기반으로 하는 브랜딩 마케팅 전문 기업입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주로 소상공인분들을 대상으로 이제 일을 시작을 하게 됐고, 뭐 사실 브랜딩이나 마케팅 하면 우리가 보통 엄청 큰 에이전시에서 되게 거창하고 화려한 일을 한다고 이제 생각하기 쉬우신데, 저는 사실 동네 미용실 원장님이나 동네 한의원 원장님 이런 분들이랑 일을 하게 되면서 이제 사업을 시작을 하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랑 같이 이제 작업을 하는 경우로 조금 확장을 하고 있는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스토리텔링 기반의 브랜딩 또 마케팅 회사라고 하셨습니다. 글쎄요, 그냥 딱 들었을 때는 정확히 어떤 일을 하시는지 감이 안 오는데요. 네. 뭐 사실 브랜딩이라고 하면 보통 어떤 로고 제작이나 뭐 슬로건 제작 이런 것들부터 출발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이제 마케팅 영역으로 조금 발전을 하면 최근에는 뭐 SNS를 통해서 바이럴 컨텐츠를 제작을 한다거나 SNS 운영 대행을 해드린다거나 그리고 뭐 어떤 최근에는 이제 영상 제작뿐만 아니라 홈페이지나 쇼핑몰 제작 같은 브랜드 런칭에 필요한 조금 전반적인 온라인상의 업무들을 좀 저희가 맡아서 대행을 해드리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브랜딩, 마케팅 하면 상당히 좀 스케일이 큰 회사를 많이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지역 내 소상공인이나 또 지역 자치단체 이런 분들과 일을 한다고 하시니까 더욱더 좀 의미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자, 경기콘텐츠진흥원 북부 경기 문화 창조허브에 주최한 2016 스토리텔링 마케팅 지원 사업에서 무려 최우수상을 수상하셨다고 해요. 자, 수상의 비결을 한번 여쭤보지 않을 수가 없네요. 뭐 우선은 제가 운이 좋았던 것 같고요. 저는 이게 에이전시 활동이라는 것 자체가 잘 되면 광고주 덕분이고 못하면은 에이전시의 탓이라고 이제 결과가 되는 게 사실 맞는데,
저 같은 경우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1인 기업이기도 하고 그리고 당시 그 사업 자체가 제가 처음으로 정부 지원 사업을 수주했던 사업이라서 네. 이제 첫날 기획안 발표하는 날이 있었는데 그날 기획안 발표 때 조금 좋게 봐주셔서 네. 1등을 하게 됐고 저 같은 경우에 의정부 경찰서랑 같이 그런 스토리텔링 마케팅 사업을 했었는데 당시 경찰서 관계자분들께서 좀 협조를 많이 잘해주셔서 네. 좀 결과에서도 최우수상을 받지 않았나. 저는 좀 광고주 보기 좋아가지고 네. 운이 좋게 좀 1등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 더필링 컴퍼니가 1인 기업으로 계속 운영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럼 모든 일을 혼자서 지금 다 하고 계시는 건가요? 사실 처음에는 뭐 브랜딩이나 마케팅 이런 것들은 제가 전부 다 하고 뭐 디자인부터 뭐 영상 촬영 이런 것까지 전부 다 제가 하다가 네. 이제 점점 일의 규모나 사업 규모가 커지니까 이제 지금은 이제 팀을 꾸려서 같이 하고 있고 사업을 하다 만나시는 분들이랑 좀 컨소시엄 형태로 네. 뭐 TF팀이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 프로젝트별로 만나서 하고 다음 거 같이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좀 팀 구성 단위로 작업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네. 자, 이렇게 좀 1인 기업이 최우수상을 수상을 했습니다. 양승 매니저님, 어떤 이 더필링 컴퍼니만의 차별성이나 강점이 있었을까요? 일단 기존의 일반적인 홍보 방식을 탈피해서 시민의 관심과 무엇보다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스토리텔링 형식을 제시해 주셨다는 게 큰 이점이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대표님, 다양한 업종 중에 브랜딩, 마케팅 회사를 창업을 하셨어요. 창업을 하신 계기가 또 있을까요? 저는 사실 전공이 이 전공이 아니라 저는 네. 원래 대학에서 그리고 석사 과정에서 행정학 전공을 했었는데 네. 그 행정학이라 학문 자체가 공익이라는 것을 목표로 하다 보니까 그 학문 자체의 매력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제가 이제 대학원 생활을 하다가 너무 힘이 들고 답답해서 습관적으로 제가 한숨을 쉬는 거예요. 네. 어떤 생활을 하던 뭘 하던. 그러다가 이제 내가 이렇게 살아서 좀 행복하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어릴 때 썼던 초등학교 때 썼던 일기장을 쭉 봤어요. 네. 내가 정말 하고 싶었던 게 뭘까라고 했을 때 뭐 제가 지금 여기서 보여드릴 수는 없지만 네. 제가 뭐 노래하는 것도 좋아하고 그리고 뭐 라디오 DJ도 하고 싶어 했고 네. 글 쓰는 작가도 하고 싶었는데 와. 이런 직업들의 공통점이 뭔가라고 하다 보니까 그게 어떤 스토리라는 것으로 이어지고 컨텐츠라는 것으로 좀 연결이 되더라고요. 네. 그렇게 해서 개인적으로 블로그나 인터넷 라디오 방송을 이제 혼자 시작을 하게 됐는데 그 블로그 포스팅들을 보시고 스카웃제이가 들어와서 조금 엉겁결에 이 분야에 좀 발을 디디게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뭐 이미 지금 창업을 해서 1인 기업으로 몇 년째 운영을 하고 계시는 건지 여쭤볼게요. 지금 창업을 한 지는 정확히 한 4년 정도 됐고 네. 그 앞전에 일전에 뭐 프리랜서 활동이나 이런 것들은 까지 합하면 5년 정도 됐는데 네. 저 같은 경우에 그냥 프리 생활을 하다가 이제 아름아름 일을 하게 됐는데 기업에서 일이 들어와서 세금 계산서를 발급을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진짜 창업을 한 목적은 사실 세금 계산서를 발급을 해야 돼서 중요하죠. 네, 그렇게 해서 회계적인 측면 때문에 사업자를 내게 됐습니다. 네. 세금 계산서 때문에 창업을 하신 더필링 컴퍼니의 양준필 대표님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창업을 좀 결심을 하고 가장 어려웠던 점이 있었다면 어떤 점들이 있었나요? 뭐 제가 전공을 이쪽 분야로 한 게 아니다 보니까 네, 처음에 행정학을 전공하셨다고? 전공을 네. 해서 어떤 작업 공정이나 그리고 처음에 이제 견적을 내는 게 조금 어렵더라고요. 네. 아무래도 인건비 위주의 항목이 견적으로 많이 들어가는데 그 견적을 좀 정하기가 어렵고 네. 어느 정도 뭐 속된 말로 시세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을 잘 모르다 보니까 처음에 좀 고생을 많이 했고 네. 뭐 이제 디자인 작업 같은 경우에는 제가 물론 뭐 포토샵이나 일러스트 같은 툴을 취미로 많이 다루긴 했는데 사실 이걸 돈을 받고 일을 한다는 건 조금 다른 영역의 일이니까 네. 이거를 조금 처음에 다룰 때 그런 컨텐츠, 튜토리얼 같은 컨텐츠를 좀 많이 보면서 독학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제 요즘 같은 경우에 유튜브에 그런 튜토리얼들이 많은데 당시에는 이제 국내 컨텐츠가 없어서 네. 거의 뭐 원어로 된 그런 스피드 아트나 스피드 워크 네. 이런 걸 보면서 느리게 재생하면서 혼자 따라해보고 이러면서 이제 공부를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면 뭐 주변에 따로 수업을 듣거나 멘토들한테 도움을 빌리지 않고 오로지 본인의 힘으로만 준비를 하신 거예요? 네, 그래서 사실 이게 제가 뭐 지난번 마케팅 지원 사업 때도 제가 어떤 사업에서 PT 할 때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건 저는 지금까지 늘 맨땅에 헤딩하는 정신으로 일을 해와서 뭐 제 머리가 제가 어려서부터 그래서 돌머리라고 그랬는지
맨날 박치기를 하고 다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네. 맨땅에 헤딩하는 게 익숙해서 그리고 저는 뭐 오. 이런 배우는 거에 대한 거부감이 없어서 조금 사업을 좀 쉽게 영위할 수 있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니 스토리텔링 기반의 회사라서 그런지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시는 게 계속 이렇게 빨려 들어간 것 같지 않으세요? 아, 제가 이쪽으로 지금 계속 자리 이동을 하게 되는데 말씀을 너무 잘하셔서. 그러니까요. 자, 원동력을 알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글쎄요, 뭐 본인이 직접 모든 걸 해오고 준비를 하고 독학을 하다 보면 사실 더욱더 힘들거든요. 혼자 준비를 한다는 게 그쵸. 주변에 도움 없이 한다는 게 더 힘들 것 같은데 그렇다면 좀 후회를 하거나 좀 그만두고 싶다 이런 순간은 없으셨는지도 한번 여쭤볼게요. 물론 있으셨겠죠. 네, 뭐 사실 근데 저는 성격 자체가 이렇게 후회라는 거를 하지 않으려고 하는 성격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후회하지 않기 위해서 후회할 일을 만들지 않고 그냥 네. 내가 지금 현재 결정하는 것들이 뭐 나중에 이게 설령 지금 당장 성공이나 실패라는 결과로 나오더라도 네. 나중에는 결국에 더 좋은 일을 위해서 내가 디딤돌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후회를 좀 안 하려고 하는데 근데 제가 좀 한 가지 개인적으로 아쉬운 건 제가 이제 석사 과정을 하면서 이제 당시 지도 교수님한테 이제 학위 논문 예심을 받고 제가 사업을 하고 싶습니다라고 해서 이제 학교를 그냥 뛰쳐 나오면서 사실 논문을 마무리를 못 짓고 나왔거든요. 네. 근데 최근에 이제 스승의 날 때문에 예. 교수님을 뵙고 네. 이제 인사를 드렸는데 뭐 사업 잘 되냐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시다가 꼭 논문을 마무리했으면 좋겠다라고 네. 하시는데 이제 저희 가족분들도 좀 그런 걸 많이 바라시더라고요. 그래서 음. 그런 학위 논문을 마무리하고 싶고 또 제가 한 2년 전에 독립출판으로 매거진을 발행을 했었는데 네. 그게 지금 2호 작업을 하면서 조금 미끄러져서 네. 지금 2호가 안 나오고 있는데 그 작업을 조금 다시 재개를 꼭 하고 싶은 바람이 있습니다. 예, 2호 작업을 하다가 안 된 거면 이제 창간호가 폐간호가 된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쵸. 네. 저희가 질문을 드릴 때마다 계속해서 하나의 질문당 하나의 에피소드가 나오는 것 같은데 자, 창업 후에 가장 기뻤을 때는 그럼 언제셨는지 또 다른 에피소드를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역시 저는 이 경기도 콘텐츠진흥원에서 스토리텔링 마케팅 지원 사업에서 1등을 했을 때가 네. 가장 기억에 남아요. 그럼요. 저는 진짜. 중요하죠. 네, 그 기획안 발표할 때 제가 1등을 해서 사업 예산을 이제 1,000만 원이 전부 베이스였는데 저는 그때 1,500만 원을 받았거든요. 와. 근데 이제 포인트는 부가세가 별도라는 거. 네, 1,500에 부가세 별도면은 이게 굉장히 메리트거든요. 사업하시는 분들에게는. 그 점이 메리트였고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너무 기뻐서 그날 최종 결과물 때도 1등을 했을 때 제가 약간 미스 코리아가 된 것 같아서 당시에 아름다운 밤이라고 뭐 이렇게 소감을 이야기했었던 네. 것 같은데 저는 사실 되게 운이 좋았던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좋은 광고주분들을 만나서 제가 이때쯤 한 번쯤 뭔가 한 단계씩 성장할 수 있을 것 같을 때마다 그런 광고주들을 만났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처음 이렇게 어떻게 보면 작은 분들이랑 일을 하다가 좀 더 넓은 시장으로 나올 수 있었던 거는 예. 이 경기도 콘텐츠진흥원에서 1등을 했었던 것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운이 좋은 게 아니라 필이 좋은 거겠죠. 그렇죠. 네, 이 좋은 양정필 대표님과 느낌을 함께하는. 예, 갖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라서. 그러니까요.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대표님 보셨을 때 창업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 저희가 뭐 일부에서도 여쭤봤습니다만 어떤 거라고 생각하시는지요? 뭐 저는 브랜딩이나 마케팅이나 영역 말고 단순히 제 인생관 자체가 두 가지를 좀 강조하고 제 스스로 다독이는 게 있는데 네. 첫째는 넓고 얕은 지식이에요. 이제 아무래도 일을 하다 보면 다양한 분야의 분들을 만나게 되는데 그분들을 만날 때 그분들마다 각자 전문 분야가 있으신데 그 전문 분야의 이야기를 끌어내기 위해서는 제가 어느 정도 그 분야에 대한 얕은 지식이 있으면 네. 더 많은 대화를 끌어낼 수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다양한 분야에 대한 넓고 얕은 관심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공을 성공에 안주하지 않고 실패라는 것을 실패로 느끼지 않고 좀 더 디딤돌이라고 생각할 수 있으려면 어떠한 사건이나 현상이 일어났을 때 예. 그것을 늘 배우고 내 지식이나 내 경험으로 좀 체화시키려고 스스로 소화하는 그런 작용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네. 이 두 가지를 조금 필요한 요건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뭐 역시 이 키워드는 소통일까요? 정말 뭐 너무 요즘 많이 쓰다 보니까 의미가 좀 퇴색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이 소통을 잘하는 것이 정말 가장 큰 능력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새삼합니다. 자, 대표님 요즘 정말 많은 분들이 스타트업, 취업, 뭐 창업도 물론이지만 취업도 희망하고 있습니다. 더 필링 컴퍼니
1인 기업이잖아요. 네. 그런데 또 앞으로 또 구인 계획이나 원하는 인재상에 대해서도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사실 지금 녹화장 뒤쪽에서 저희 네. 지금 새로 인턴으로 고용한 직원분이 보고 계세요. 네. 근데 저는 사실 1인 기업으로 오랫동안 기업을 유지하는 게 목표였어요. 네. 조직을 유연하게 해야 뭐 이제 제 사고도 유연해지고 네. 결과물도 좀 유연하고 창조적으로 나올 수 있을 거라고 봤는데 사실 요즘은 좀 생각이 바뀌어서 우리가 보통 사람을 채용하지 않는 거를 사람을 고용하는 인건비를 고정 비용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근데 저는 이 사람을 비용으로 생각하는 것 자체에 조금 회의감이 많이 들어서 좀 제가 이런 이제 인재를 채용할 때 있어서 이분들에게 좀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런 자본적인 개념으로 좀 접근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을 하게 됐고 네. 그러다 보니까 좀 이런 다양한 분야에 좀 넓고 얕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 분을 저희가 만나서 좀 채용을 할 수 있다면 좀 영광일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대기업이 아닌 이 스타트업만이 갖고 있는 장점이 있다면 어떤 걸 꼽으시겠습니까? 아무래도 그 조직을 유연하게 구성할 수 있기 때문에 의사 전달이나 의사소통이 조금 빠르게 진행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인 것 같아요. 네.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냥 문자 한 통, 전화 한 통만으로 가지고 TF팀이 급하게 만들어질 수 있고 서로 기존에 작업했었던 결과물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어느 이제 기획 단계에서부터 최종 완성된 결과물의 청사진이 어느 정도 네. 완성이 된 상태로 작업을 진행할 수 있다는 게 조금 강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계속해서 더 필링 컴퍼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자, 지금 또 1인 기업에서 이제 2인 기업이 됐고요. 네. 앞으로 또 어떻게 성장해 나갈 계획이신지에 대해서도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뭐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마케팅이나 브랜딩 관련된 에이전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저희만의 오리지널 컨텐츠를 제작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네. 공익적이고 어떤 지자체나 정부기관들의 정책들을 소개할 수 있는 그리고 이걸 좀 재미있게 풀어낼 수 있는 네. 그런 영상 위주의 컨텐츠를 좀 제작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자, 알겠습니다. 뭐 콘텐츠 형태가 계속해서 변화를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이에서 정말 뚝심 있게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공익을 위한 콘텐츠가 존재를 한다는 게 얼마나 우리 사회를 유지해 나가는 원동력이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렇다면 끝으로 창업 선배로서 이 창업을 희망하는 후배들에게 조언을 좀 해주신다면 어떤 말씀 해주시겠습니까? 사실 창업을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많은데 제가 좀 SNS에서 글귀 하나를 봤어요. 꿈에는 중력이 없다라는 글을 봤는데 네. 꿈에도 중력이 있을 수 있거든요. 즉 창업을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늘 자기 낙관에 조금 빠져 계신 분들이 많아요. 네. 내가 하면 될 거고 내 아이템은 좀 다를 거다라고 판단하시는 게 많은데 어떻게 보면 내 사업 아이템이나 이런 것들이 정말 현실 가능한지 그런 내 꿈이나 내 사업 목표에 중력이 있으신지를 조금 자기 의문을 많이 가지시는 게 네.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럼 뭐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많은 고비들을 만나게 되잖아요. 네. 그럴 때는 좀 어떻게 극복을 하는 게 좋을지에 대해서도 조언을 좀 부탁드릴게요. 사실 위기라는 것은 언제든지 올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네. 저는 이게 제가 학교 자체에서 그런 유교적인 사상을 많이 전파받아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가와반사성이라고 집에서 행복하게 지내며 밖에서 하는 모든 일들은 행복해지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도 뭐 전 이제 작년에 결혼해서 이제 신혼인데 저희 아내분이 굉장히 제 꿈에 대해서 제 하는 일에 대해서 지지를 많이 해주고 있어서 그리고 저희 가족들이 지금 사실 제가 하는 일 구체적으로 뭘 하는지 모르세요. 네. 근데 넌 늘 잘할 거야, 늘 할 수 있어라는 그런 네. 응원과 지지를 보내주시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거를 능히 견뎌내고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주변의 사람으로부터 좀 에너지를 얻어라.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좀 더 필링 컴퍼니의 양준필 대표님과도 또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매니저님, 네. 네, 저희가 뭐 아까 처음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오늘이 마지막 방송이고 마지막 출연이세요. 네, 맞습니다. 눈물이 소감을- 앞을 가립니다. 소감을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는 오늘 마지막이지만 그래도 제 업무, 스타트업의 종사자 그리고 스타트업에 관심 있는 분들과는 꾸준히 소통하는 친구가 되고 싶고요. 그리고 저는 없어도 경기컨텐츠진흥원의 사업은 계속됩니다. 저희 홈페이지 그리고 페이스북을 통해서 계속 또 공고가 뜨니까요. 많은 분들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동안 긴 시간 동안 매주 정말 저희가 뭐 수요일의 남자라고 자칭 또 별명도 지고 오셔가지고 저희가 이렇게 불러드리곤 했는데 그동안 취업이 보인다 출연하시면서 어떠셨어요? 일단 뭐 워낙 출연 함께 하는 업체분들도 그렇고 진행자분들도 그렇고 제작진분들도 그렇고 너무 또 일단 친절하시고 일단 저희가 하는 업에 대한 본질은 비슷한 것 같아요. 공익적인
함께 그 발전을 위해서 함께 도와드리는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취업이 보인다 계속 쑥쑥 성장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계속 보겠습니다. 네, 그동안 양성훈 매니저님과 함께 정말 알찬 시간, 뜻깊은 시간 많이 보냈습니다. 이러다 다음 주에 또 출연하시는 거 아니죠? 불러만 주세요. 예, 불러만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경기콘텐츠진흥원의 양성훈 매니저님과 오늘 이렇게 좀 아쉽지만 인사를 나눈다는 소식도 전해드리고요. 자, 그렇다면 오늘도 두 분과 함께 좋은 시간 나눠봤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예. 네, 무게감을 가지고 걸어 나갈 수 있도록 중력을 가진 기업이 되어라라는 이야기가 오늘 참 인상이 깊었는데요. 아무 계획 없이 그저 휘황찬란한 꿈보다는 그 꿈을 위해서 묵직하게 걸어 나갈 수 있는 뚝심, 그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취업이 보인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